다금리 사람들이 바닷길이 열리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근 파도리 사람들도 아침부터 분주하긴 마찬가지. 드디어 바다가 길을 내주었습니다. 근소만의 광활한 갯벌, 겨우내 기다렸던 길입니다. 수천 년간 인간에게 길을 내주었던 바다. 바다와 인간의 그 오래된 이야기가 올 봄 다시 시작됩니다. 하루에 2번 열리는 바닷길. 봄에 열리는 바닷길은 특별합니다. 겨우내 바다의 짠맛을 품었던 바지락이 제맛을 내기 때문입니다. 바시락바시락거려 바지락이라고 부른다지요. 채취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수확이 좋으면 인심도 좋아지는 법. 그냥 선생님 이렇게 주물러서 여기다 봉투에 갖고 담아갖고, 응? 그래, 가요. 한 냄비라도 짜놓으면 얼마나 좋아. 바닷가 사람들은 호미와 갈퀴만 있으면 먹을거리 걱정은 없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닌가 봅니다. 언제나 그렇듯 가진 것은 모두 내놓는 바다. 우리는 그저 가져가기만 하면 되었지요. 봄바다에 짠맛을 품은 바지락. 바지락은 익으면서 짠맛이 우러나다 보니 별도의 소금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간에게 주는 봄바다의 짠맛은 그렇게 다가옵니다. 안면도는 소나무의 나라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왕실의 특별 관리를 받아온 안면도 소나무 숲. 그런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5월의 소나무 숲. 우리 눈에는 보이질 않지만 바람과 함께 마법이 펼쳐집니다. 나뭇잎과 소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송화가루. 송화가루가 날아간 곳. 바로 드넓게 펼쳐진 염전입니다. 염전은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만드는 곳입니다. 마냥 기다려 얻어내는 게 소금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얗게 핀 소금꽃엔 연부의 땀이 한가득 배어 있습니다. 특히 송화가루가 날아오는 이 시기의 소금은 예로부터 최고로 여겨왔습니다.
한 해 농사가 시작된 염전이 분주해 보입니다. 소금밥을 20년 넘게 먹어온 염부 강경환. 올해 찾아온 송화소금은 염부에겐 반가운 손님입니다. 염전에는 염부들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바로 소금이 온다라는 표현입니다. 소금이 온다. 소금 그 말대로 소금이 오는 거요. 그 뜻까지 모르고 소금이 옛날부터 소금이 온다. 소금이 이제 생기면서 이게 이제 삼박자가 맞아야 되잖아요. 햇빛도 있어야 되고 바람도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물. 삼박자가 맞아야 소금도 소금이 온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자연이 준다는 뜻입니다. 두 손 없는 염부 강경환에게도 또 두 손이 온전한 다른 염부에게도 소금은 똑같이 찾아옵니다. 염부의 말처럼 햇빛, 바람, 바다가 가져다준 선물이 바로 소금입니다. 염전에서 소금 농사가 시작되었다면 논에서는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한 해 농사는 땅과 바다에서만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장인의 봄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논 열맞이기보다 옹기 만드는 일이 더 좋아 시작한 일입니다. 왕실도기인 풀의도기를 4대째 만드는 배연식 장인. 요런 띠는 이제 목줄띠라는데 옛날에 그냥 서민 든 독은 이런 목줄띠를 절대로 못 놨어요. 목줄이라 그래가지고 그 굵은 흙을 갖다가 이렇게 그 놔가지고서 하는 띠들은 다 그 신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하지 못하던 띠예요. 풀의도기의 풀에는 푸르스름하다는 뜻, 검푸른 빛이 나서 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풀의도기를 제작하는 과정은 일반 옹기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밤하늘에 달이 떴습니다. 가마에 불을 지핀 지 벌써 닷새째. 장인과 불과의 한판 승부가 펼쳐집니다. 온도를 가늠하기 위해 유심히 바라보는 장인. 드디어 장인의 오감이 모두 열리고 기다리던 순간입니다. 뜨거운 가마 안으로 뭔가를 집어던지는 장인. 바로 소금입니다. 밤낮 없이 가마에 불을 지핀 이후 소금을 뿌리기 위해서입니다. 뜨거운 장작불에서 금세 사라지는 소금. 가마한 온도가 1300도까지 올라갔을 때 소금을 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리막을 갖다가 형성을 하게 도와주는 거죠. 유약 대신에 그 겉이 반질반질하게 해주는 역할을 갖다가 소금이 해주는 거예요.
가마 안에 소금을 뿌린 후 장인의 손길이 더욱 바빠집니다. 방향을 옮겨가며 불의 강도를 조절하는 작업. 불과의 사투나 다름없습니다. 불 앞에서의 고된 작업. 풀에도기의 방수 기능을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풀에도기 완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소금. 귀한 대접을 받았던 이유는 뜻밖에도 소금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소금이 귀했잖아요. 비싸고 금보다 비싼 게 이제 소금이다 보니까는 일반 그 서민들은 사용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귀족도 부자들이 썼고, 그다음에 왕족들 아니면은 옛날에 거의 쓰지를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청포도가 익어갑니다. 지금이야 흔해질 대로 흔해져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소금. 하지만 천일염이 생산되기 이전에는 소금이 참으로 귀했죠. 오랜 기간 소금의 역사와 함께 해온 풀에도기. 그리고 조상 대대로 풀에도기를 만들어 온 사람들. 소금이 흔해진 지금도 소금을 외면할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소금이 없으면 일단 풀에도기가 안 되니까. 풀에도기가 안 되면 우리도 웃겠죠. 일단 풀에도기의 근원이 소금이니까 소금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저희들도 있고 또 풀에도기도 있는 거니까 일단은 하여간 저희하고는 궁합이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소금이 다른 것보다는. 우리나라에 천일염이 들어온 건 불과 100여 년. 그렇다면 천일염이 보급되기 전엔 소금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분마기로 연기가 납니다. 바닷물을 끓여 만든 소금 자염. 갯벌을 이용해 바닷물의 염도를 높인 후 장작불로 끓여 만든 소금이 바로 자염입니다. 적어도 갯벌이 있어야만 만들 수 있는 소금인 셈입니다. 이 소금 눕지 말라고 이게 계속 이렇게 젖어줘야 됩니다. 24시간 동안. 수시로 젓고 불순물을 걸러내야 하니 얼마나 고된 작업이었겠습니까? 그 시절 땔감이나 넉넉했나요? 바닷물을 끓여 자염이 만들어지기까지 그야말로 불과 시간과의 씨름. 잠까지 포기한 고된 노동의 결정체입니다. 소금을 왜 작은 금이라고 불렀는지 이제 짐작이 되십니까? 구한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옛날에는 굉장히 구했으니까 이거 50kg 한 자루를 짊어지고서 먼 거리를 다니면서 팔러 오고 그걸로 생계 유지하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구했죠. 그렇다면 바다에서 수백이 떨어진 산간지방은 소금을 어떻게 구했을까요? 여기 흥미로운 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북나무. 예로부터 소금나무로 알려진 나무입니다. 소금이 귀한 산간지방에선 겨울철 북나무 열매를 소금 대용으로 요긴하게 사용해 왔습니다. 풀벌레 소리와 함께 북나무 열매가
익어갑니다.